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청 계양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 행사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신입니다. 계양도서관은 굉장히 제가 애정하는 도서관인데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되어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자, 우선 그러면 개관 20주년을 축하하면서 계양도서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인천예술고등학교 학생들 두 분이 준비했는데요. 두 분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념행사에 앞서서 계양도서관 오태환 관장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비분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교육청 계양도서관 관장 오태환입니다. 개관 2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일정과 궂은 날씨에도 귀한 시간 내셔서 먼 걸음 해주신 귀빈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양도서관이 2004년 3월에 문을 열고 어느새 20살의 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책과 함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독서와 인문, 문화공간으로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 발견, 그리고 소통을 통해 감동을 전하는 도서관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개관 이후로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발맞춰서 2009년 무인 자석 발급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해서 전자책 모바일 서비스, 3D 동화 구현 체험관 및 스마트 도서관 구축, 그리고 맞춤형 자료 확충, 무료 택배 서비스, 디지털북 체험 공간 조성 등 아날로그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장소 중심의 시설과 서비스에서 힐링과 여가 문화가 있는 서비스로 찾아오는 도서관에서 찾아가는 도서관으로 변화하였으며 연간 이용자가 34만 8,400명으로 교육청 공공도서관 중에 세 번째 규모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는 매년 95%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서 명실상부한 지역사회 대표 도서관으로 발전하여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대 관장님들과 직원분들의 노력이 있었고, 또한 오늘 참석해 주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들께서 아끼지 않는 지원과 성원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양도서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독서 문화 복합 공간으로, 교육 역점 사업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거점 기관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순서는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계양도서관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살, 그러니까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드는데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저는 이제 3번 20살을 넘은 것 같습니다. 영화도 2번째 20살 그런 영화도 있고 그랬었는데, 20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굉장히 설레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계양도서관이 20살이 돼서 이제 청년으로서 그런 도서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그동안 이렇게 20살 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도서관장님, 우태환 도서관장님을 비롯해서 역대 도서관장님들, 또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늘 역할을 해주셨던 많은 분들, 오늘 이 의회에서도 우리 교육위원장님도 오시고, 또 김정득 위원장님도 오시고, 전에 의장하셨던 우리 이용복 의장님도 오시고, 석정기 의원님도 오시고, 우리 신충식 위원장님이 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리는데요. 실제로 이 도서관을 성장하게 만들었던 것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도서관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20살 청년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너무나 반갑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부터 우리 챗GPT가 나오고, 재작년에 나오고, 또 그런 기계 문명이 발달하는 속에서 코로나 이후의 미래 교육은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주고 있는 것인가? 기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며칠 전에 뉴스로는 인간을 닮은 로봇가 나와서 사과를 골라내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이런 모습까지 진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AI가 우리 인간 삶의 50%가 넘는 시기가 2045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어느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훨씬 더 빨리 당겨지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코로나를 경과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통과 공감과 연대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결국은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켜 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다움,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속에서 읽기, 걷기, 쓰기를 융합해서 읽어쓰라고 하는 그런 교육문화 운동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 여기 계양도서관에서도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읽어쓰라고 하는 것은 통합적인 교육 활동입니다.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체험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어린 왕자에 나오는 사업가나 또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지리학자, 실제로 가보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 또 점등인, 불만 껐다 켰다 하는데 왕이 시켜서만 껐다 켰다 하는 이 점등인. 왜 껐다 켰다 하는지 모르는 점등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의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실천될 수 있고 일치될 수 있는 그런 배움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읽기, 걷기, 쓰기라고 하는 일거스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도서관의 개념이 바뀌었다. 우리 그동안 20년 역사에서 정보를 유통하는 도서관으로부터 메이커 스페이스로서의 도서관,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이런 도서관을 넘어서서 이제는 지식을, 지혜를 생산하는 도서관. 이거는 대단히 의미 있는 변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모아서 책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주민들이 정보를 나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다움과 인간다움을 기르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간다는 것. 이제 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작년부터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도 아이가 만든 책이 출판이 돼서 다시 그 학교 도서관에 비치가 되고 인기리에 대출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작년에도 발생했습니다. 저는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이 일거스가 시작되는 이후에 보게 됐어요. 1300여 권의 책이 나오고 11,000여 명의 저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금년과 내년을 거쳐서 우리 300만의 10%인 30만 저자를 함께 만들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읽고 쓰는 데 필요한 자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 교육에서 만들겠다. 그러나 책 읽는 문화, 글 쓰는 문화, 일상이 배움이 되는 문화,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살을 맞는 이 개영도서관이 바로 그러한 일상이 배움이 되는 그 중심에 바로 도서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즐거운 자리 되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이 도서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충식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교육감님 다음 인사만 하면 축사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앞에 다 하셔가지고. 네. 제가 여기 앞에 앉아서 저기 쉼표라는 저 글귀를 읽어봤습니다. 여기 구자가 쉼표와 비슷하게 생겨서 9, 1, 2, 3, 4, 5, 6, 7, 8, 9 할 때 9에서 잠깐 쉬었다가 가야 10, 11, 12, 20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저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네, 근데 우리 계양도서관이 잘 쉬었나 보죠? 그래서 20까지 오신 건가? 네. 오늘 20살 청년을 맞이하는 계양도서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옛날 제가 모든 행사에 가면 도서문 교육과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웃긴 얘기 나와주시지. 오늘은 꽃이 있어서요. 역시 우리 계양도서관이 봄을 맞이하는 손두에 선 것이 아닌가. 근데 날씨가 오늘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마린바? 저 얼마예요? 제가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게 옛날에 그 우리 실리콘 보셨잖아요? 실리콘 그거 실로폰. 죄송합니다. 실로폰 3일에 쓰는 거. 실로폰?
실리콘은 유리에 쓰는 거죠, 어차피. 실로폰. 예, 그거 저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비싼 건가? 갈 때도 막 다 부셔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로운 또 경험을 하는 또 자리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좋은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 2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오태환 관장님을 비롯한 계양도서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우리 계양도서관 2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신 우리 도서원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내빈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시의회에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석정규 의원님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공공도서관은 이제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어떤 얘기는 과거와 대화하는 공간이 되고요. 또 어떤 얘기는 현재를 탐색하는 공간이 되며 또 어떤 얘기는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지식과 정보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 말씀도 아까 교육감이 다 하셔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가 아까 여기 쉼표처럼 우리가 가끔은 쉬어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책도 읽고 지식도 쌓아가는 그런 소통의 장소가 되어서 문화 복합 시설로서의 역할을 우리 계양도서관이 이제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전에 또 우리 도서교육감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양도서관이 발전하기에는 여기 계신 우리 주민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처럼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인천시의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청과 함께 협력하여 도서 문화 확대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양도서관 개관 2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분위기를 펴주셨네요. 다음은 김종득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득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양도서관의 개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오태환 계양도서관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도서원 인천시 교육감님과 존경하는 우리 신충식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구 여긴 우리 석정규 의원님, 그 다음에 또 우리 운영위원장이신 하얀 이학 박사님, 또 존경하는 우리 전 인천광역시 의장을 지내신 이용금 의장님, 감사합니다. 저 또한 계양구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인천의 진단 계양산 아래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양도서관은 계양산 자락에 2004년에 개관되어 명실장구 계양구의 대표적인 도서관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20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지식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잠시 아까 우리 신충식 위원장님께서 읽었던 잠시 쉬어가는 편안한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유럽 국가에서는 시민들의 놀이터, 민주주의의 기지 등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우리 계양도서관이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20년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 친화적인 도서관 환경, 독서 입문 교육
활성화 등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계양도서관의 개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비록 계양도서관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도서관의 문화복지 서비스 필요성과 시민들의 니즈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저를 포함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공공도서관이 정보 소외 계층들의 정보 격차를 완화시키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오태환 도서관장님께서 초에 작년에 예산을 좀 줘서 일부 손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강력하게 제가 예결에다가 밀어붙였는데 예결에서 올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5월 추경에서는 꼭 밀어붙여서 대형 도서관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드릴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도 약속하고 국민들이 약속하고 우리 도서관장님께 꼭 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계양도서관이 정말 인천에서 제일로 앞서가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많은 계양 구민들이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예산 확보 저희 같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귀한 시간 내주시고 축사를 전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도서관을 담은 나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공감 나눔의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나눔의 시간은 계양도서관에서 재능 기부자로, 프로그램 참여자로 또는 지역사회 연계 협력 등 조력자로 계양도서관과 함께한 12분, 그다음에 12분의 함께 교육감님을 무대로 모시고 진솔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분과 교육감님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12분을 모셨고요. 일단 3분씩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계양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에서 9년 동안 봉사해 오신 송기순, 이영자, 오해스토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송 기순님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구연가가 여기서 이 계양도서관에서 동아구연가가 돼가지고 바로 중증 아이들한테 봉사를 처음 나갔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그 친구들을 봤을 때 고사리 같은 손을 보고 저 손을 어떻게 잡아줘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더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많이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재능 기부를 한 지가 어느새, 그러니까 사회자님이 9년 차라고 그러는데 저는 11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항상 그 아이들한테 늘 속으로 응원을 이렇게 해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도서관에서도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양도서관에서 재능기부로 봉사하는 이영자입니다. 계양도서관을 통해서 노출산 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얘네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한 2년, 3년 이렇게 봉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또 이제 그 내용에 대한 확실한 그 마음을 주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만져보는 것도 하고 때로는 들려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한 2년, 3년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과 한 시간을 보내면서 얘네들이 그 반응이 와요. 반갑게도 맞이해주고 깨닫기도 하는 그 조그만 표정 하나하나가 이렇게 느꼈을 때에는 얘네들과 시간을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손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9년째
여기 봉사하고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양도서관에서 이렇게 재능 기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이런 도서관이 더 크게 발전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년째 저도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오에스더라고 합니다. 저는 3남매 엄마인데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책을 읽어주고 싶어서 동화구연을 시작하게 되었다가 이렇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양도서관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복지관에 봉사도 지금 9년째 같이 하고 있게 되었는데요. 복지관에 처음에 갔을 때는 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두렵고 떨리고 그러긴 했는데 지금은 제가 친구들에게 뭐 책을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책을 함께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제가 들어갈 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면 벌써 휠체어 탄 아이들이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는데 고개를 돌리려고 웃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힘을 얻고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도서관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해주시고 해서 저는 계양도서관 너무 좋아하고 계양도서관을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계양도서관을 통해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책도 읽을 수 있는 이곳에서 저처럼 또 새로운 기쁨을 얻고 행복한 시간들에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좋은 계양도서관으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살 봄을 맞이한 계양도서관처럼 다른 분들도 새로운 20살의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를 많이 해오셨고요. 네. 세 분이 말씀드렸는데 9년에서 최소 9년에서 11년 정말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분께 교육감님께서 그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9년에서 11년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 구연을 해주시고 책을 읽어주시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만둘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런 마음이 가장 귀한 마음이고 우리가 이 일거스를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걸 우리는 애기애타라는 말을 생각을 했어요.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최고의 경지인데 정말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라. 이것도 사실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귀한 마음이 나를 위하듯이 남들을 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 이런 것이 전해지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나 절실히 알았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누가 가장 힘드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됐고 그 속에서 나눔과 봉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그런 버팀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께는 세 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보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음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계양도서관에서는 글 오름 학교라는 문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순혜 강사님과 백경숙 졸업생, 네, 올해 신입생이신 김수명님께서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양도서관 글오름학교 문해교사 김순혜입니다. 저희 글오름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학습 활동을 통해서 이제 졸업을 시켜드리고 학력 인정을 해드리는 초등학력 문해기관이에요. 사실 이제 배움의 기회를 놓쳐서 이렇게 늦게 공부를 하시지만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신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정말 입학하시고 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결석 안 하시고 다리가 아프셔도 오시면서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목표를 성취하시고 또 졸업 후에는 진학도 하시고 그리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꿈을 갖고 활동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꼈는데 그런 보람보다는 이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그 열정을 보면서 제가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삶의 지혜와 그 열정을 배워서 제가 진짜 그롤막교에서 문해교사 하기를 참 잘했구나 이런 감사의 마음과 기쁨과 그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3기까지 졸업을 이미 시켰고요. 배출했고요. 올해 지금 4기 신입 학습자들을 모집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롭게 지금 입학하셔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양도서관 그로름학교에서 3단계 공부를 마치고 졸업한 박경숙입니다. 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저의 심정은 글을 몰라서 창피하고 두려웠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같은 감정은 김순애 선생님의 자상한 가르침과 따뜻한 칭찬 한마디에 정정도가 없어졌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목표와 공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계양도서관 그로름 학교는 평생 잊지 못할 저의 모교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에 진학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배움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저의 가슴 한켠에 새로운 설렘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건강과 모든 여건이 따라만 준다면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도 수료하여 과거의 저와 같이 배움을 원하지만 두려움과 막막함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하여 가르침의 기회도 가져보고 싶습니다. 건강과 모든 조건이 따라준다면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도 수료하여 과거의 저와 같이 배움을 원하지만 두려움과 망설이는 분들을 위하여 가르침의 기회도 가져보고 싶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배워간다는 과정에 대한 기쁨으로 저의 가슴에 삶의 충만함이 벅차오릅니다. 앞으로의 과정도 꼭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로름학교 그로름학교에 이제 신입생 김순옥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글씨를 몰라갖고 이렇게 아는 게 여기가 글씨를 한글을 배워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학교 다닐 때까지 끝까지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중학교 졸업하신 분까지 저도 열심히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선배님처럼 앞으로 직진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에게 너무 진솔하게 만나는 시간이었고요. 원래는 한 분이 말씀이 좀 길어지시면 마이크 끄려고 했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끌 수가 없었습니다.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감님 오신다고 해서 네이버에서 도서관 교육감님을 검색해 보았는데 라고 대본에 써 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마치 처음 본 것처럼 대본 준비하신 분이 정성이 있기 때문에 국어교사로 재직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문해교육 학습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한 분의 선생님과 두 분의 만학도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들을 때마다 늘 이 가슴 저림이라고 할까요? 그런 감동이 오고 또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생각도 나고 졸업식장에도 제가 늘 가서 졸업하실 때 그분들이 서름받고 차별받고 또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 심정 속에서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리고 배움의 길에 들어서고 그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디에 가도 무엇이 써 있는지를 알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된다는 그런 과정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 과정 속에서 여성들에 대한 배움이 많이 늦게 시작이 되게 되고 우리 어머니도 그래서 배움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거였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분들은 책을 통해서 세상을 먼저 배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먼저 배우신 분들이다. 누구보다도 세상을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내가 배고프고 못 배워도 우리 자식만큼은 정말 좋은 배움을 해서 제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사실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거스 가운데서 걷기를 먼저 하신 분이다. 세상을 온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배웠던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 이런 문해력 교육을 어르신들 모시고도 하고 또 인천의 남인천 중고등학교라고 하는 아예 이 성인 학습자만을 학습하는 그런 학교도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신 우리 두 분, 우리 학생이죠. 두 분 학생께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 세 분을 만나볼 텐데요. 저희 계양도서관에서 시민작가로 활동하신 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서미성님, 이희영님, 허용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늦은 나이에 작년에 일거스에서 하는 기리의 인문학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책까지 이렇게 내는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또 그 시기에는 글 쓰는 것과 또 그림 그리는 거는 저는 전혀 못했어요. 학생 때부터. 그랬는데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처음에는 계양산 자연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사를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계양구에 이 도서관에 가까운 계양산서부터 해서 역사서부터 해서 그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책을 쓰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장문을 한다는 게 사실은 저는 처음 해보는 거라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강의를 해주시는 강사님들이 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아주 진짜 글 쓰는 사람이 처음에 기억니은 그 글자를 배우는 것부터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 잘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난생 처음 제 나이 지금 67인데요. 이 나이에 책을 냈다는 거 작년에 냈으니까 66, 그러니까 67세 되고 나서 이제 냈겠지요. 그걸 배우고 나니까 책을 냈는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 계양구에 딸이 여기 시집을 와서 인천에 처음 내려왔는데요. 이 인천에 대한 역사도 알고 또 도서관에서 학생 때나 도서관 다녔지 잘 안 다녔잖아요. 그리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손주들 봐주면서 손주들 아기 때부터 이제 도서관은 집이 가까워요. 그래서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손주들이 조금 커서 이제 제가 여유가 돼서 계양구에서 하는 숲생태 또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숲생태 이야기 선생님으로 강사를 나가고 있는데요. 그거에 반해서 여기서 처음에 인문학 계양산 소개해 주신 초록지렁이 선생님이 저희 강사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사실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책까지 내리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의 또 이 나이 먹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류의 독서라는 그 독서 동아리의 대표 이희영입니다. 저는 저희 큰아이 3살 때부터 이 계양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계양도서관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놀이터이면서 쉼터였고, 숨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안에서 저는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너무너무 감회가 새롭고 굉장히 떨리는 마음도 드는데요. 저희 그 독서 동아리는 40대부터 60대까지의 그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을 하고들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토요일마다 그 2번은 저녁 8시에,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녁 8시에 줌으로, 그리고 첫째, 둘째, 넷째 주에는 이제 직접 대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한 책들을 읽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 쓰는 일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한테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고 또 나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글쓰기, 저희가 글모음집을 냈어요. 순표의 글쓰기라고 해서 이런 책자를 한 권 냈고, 저희 회원들이 12명인데 12명이 각자 3편의 글을 써서 총 12편의 글들이 실렸습니다. 그 글들의 내용 중에는 처음에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글쓰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글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도서관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요. 단테의 신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내용의 책들을 읽었고, 그 책 중에 가장 나한테 느낌을 주었던 한 권을 골라서 그 나머지 감상글을 썼습니다. 물론 쓰면서 굉장히 힘이 들었죠. 그렇지만 원성도 좀 들었습니다. 누가 이걸 하자 그랬냐 이래가지고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희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늘 옆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낯설게 다시 보게 됐습니다. 다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 어떤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 한 권이었지만 이것은 하나의 출발이고,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계양도서관이 우리 지역의 명실상부 정말로 모든 주민들의 그런 삶과, 그리고 모든 주민들의 어떤 생각들을 모아주고 그거를 씨앗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저는 충분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줄고 있어서 책을 많이 보고 싶고 책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싶지만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교육청에서 이커스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어찌됐든 시민들에게 판을 깔아줬다는 면에서 모두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그 길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차차 더 많이 서로가 채워가면서 그 내용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서관 화이팅!
우리 교육감님 마지막에 질문이 있습니다. 긴장하고 계세요. 네. 우리 여기 전에 말씀하신 우리 서 선생님하고 한 20명 함께 참여한 길외 인문학 프로그램인데 아마 계양도서관의 주력 프로그램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양산에 가까이 있어요. 계양산에 피고 지는 풀, 꽃, 나무, 곤충 그리고 지역의 유적지 이런 거를 인문학으로 풀어서 해석하고 공부하고 또 투어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 줄 알고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책까지 하반기에 막 공부를 해서 책까지 내는 이런 영광스러운 책을 또 내는데 주변에서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정보를 달라고 많이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하반기에는 낭송회도 하고 가족들, 지인들, 주민들 참여해서 성황리에 이렇게 좋은 행사를 마무리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도서관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들 이런 분들의 지지가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와 응원이 없었으면 진짜 힘든 작업이었는데 주변에서 너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모두 한 분도 나고 없이 책을 이렇게 멋지게 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서관이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도서관 아까 우리 관장님도 말씀하시고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 생각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도서관이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역할을 충분히 이렇게 하는 공간이고 힐링도 되고 또 여유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고 지속 가능한 그런 길로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우리 교육감님 질문 있습니다. 일거스가 처음에는 되게 생소했어요. 근데 자꾸 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이 일거스를 우리 교육감님께서 착안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디에서 어떤 모티브를 이렇게 생각을 해내셨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세 분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정말 이 글을 읽고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가 또 그걸 통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가고 뿌듯한 감동을 느끼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세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것은 제가 이제 교육감 이제 6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하나가 책 읽는 도시 인천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독서문화 확충을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한 1년 반 지나고 나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이후에 우리 미래교육은 어떻게 해드릴까. 사실은 그때 처음에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오지 않고 교실과 운동장과 복도는 적막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확산이 되고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면서 그동안 학교 교육의 기능, 역할, 교사의 역할, 교육청의 역할, 가정은 또 어떤 곳인가 이런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오갔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책날개 입학식도 만들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동화책을 2권을 주고 읽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금년에는 처음으로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책날개 입학식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천에서
이 독서 문화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가 됐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됐어요. EBS하고 저희들이 EBS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고 우리 인천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책맹인류라고 하는 10부작이 EBS에서 방송이 됐었는데 거기에 우리 인천 사례가 3부작에 들어요. 3개의 편의 인천 그 사례들을 같이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사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거의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거라든가 미래에 대한 생각이 비슷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책 읽는 도시 인천에서 글 쓰는 도시 인천으로 이제 좀 그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를 하자. 이렇게 해서 쓰고 읽고 쓰는 도시로 가는데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정말 없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걷기를 워낙 좋아해서 아주 오랫동안 매일 밤마다 이렇게 걷고 특히 2000년에는 우리 아이 사내 아이가 둘인데 걔네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일 때 제가 인천에서 그 아이들 둘을 데리고 8월 6일부터 9일까지 그 땡볕에 독립기념관까지 제가 3박 4일을 걸어갔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둘레길도 없었고 걷는 사람도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근데 그 두 아이들이 가면서 40, 50대 아저씨들한테 엄청나게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 이듬해도 또 걸었습니다. 그 자리에 똑같이 3박 4일을. 이제 인원만 조금 늘어났죠. 그 다음에 3년차 2002년도에는 만수동서부터 인천에서 시작해서 강화까지 가서 강화 한 바퀴를 도는데 5박 6일 걸렸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5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사실은 제가 애들한테 미안해서 뭔가 해명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3년 동안 보낸 것이 제가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데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전부였어요. 그리고 2014년에는 인천 학생들 한 120명하고 함께 6박 7일 동안 인천 바로 알기 프로그램에 저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뭐 계속 이렇게 걷고 그러면서 이 코로나를 맞이했을 때 그리고 내가 우리 옛날에 아이들하고 걸었을 때 이 걸으면서 시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걷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으면서 또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이런 부분과 코로나 때 아이들이 활동할 수 없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서 거기다 걷기를 넣으면 어떨까. 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대학자들도 뭐 소요학파라든가 우리나라 정자 같은 경우도 곳곳에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에 정자를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가면서 사유하고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기 때문에 정자를 이렇게 곳곳에 설치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읽었습 이 부분에 대해서 읽기와 걷기와 쓰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다 각각 하는 것인데 이 읽기, 걷기, 쓰기가 합쳐지면서 통합적인 교육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는 어떤 교육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그때부터 실천하면서 또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는 통합적인 과정이고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체험하며 주도적으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학사 스팽 우리 한자로는 배우고 생각하고 올바른 배움이 없으면 올바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 또 올바로 배워야 올바로 생각해야 올바른 배움을 할 수 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혀야 되는데 행동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 속에서 이제 습이라고 하는 것, 읽고 쓰는 그 시간을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힘. 아까 우리
문해력을 익히기 위해서 오셨던 두 분들이 정말 이게 재밌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바로 그런 즐겁게 읽고 배우려고 하는 스스로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 글 쓸 때 혼자 쓰기 때문에 그거를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힘은 그게 바로 우리 교육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함께 걷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하면서 일상이 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천, 인문학 도시로서의 인천 그런 도시로 우리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발전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30만 저자 만들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한 11,000여 명, 1,300여 권 나왔는데 이제 금년과 내년 거쳐서 우리 아이들이 한 편의 글을 한번 써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34만 정도 됩니다. 부산보다 9,000여 명의 학생들이 더 많아요. 이제는 이제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글 한 편씩을 쓸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 여기 세 분이 이제 책을 내고 그런 감동을 느꼈던 것처럼 그런 감동들을 느끼는 그런 과정으로서 금년과 내년이 함께 이루어지고 그것이 문화가 됐을 때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지하철에서 책을 좀 들고 탑시다. 그리고 반려견도 키우지만은 반려책도 하나씩 선정을 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책을 읽어보면서 위로와 용기를 받는 그런 과정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일 때라든가 크리스마스 뭐 부처님 오신 날 선물할 때 책을 선물하는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그걸 보고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그런 문화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좀 길었죠? 감사합니다. 네, 일것의 사업을 작가라서 세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일것의 사업이 인천 시민만의 문화운동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인천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강의를 나갈 때, 서울이나 경기 나갈 때 인천은 일것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꼭 교육감 계셔서 하시는 거죠. 교육감이 계셔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가면은 동료 강사들에게는 인천에 가기 올 때는 일것을 검색부터 하고 오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관 담당자분의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의도하지 않게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세 분의 이야기를 한 1분 정도씩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책방산책 대표님, 이태호 노틀담 복지관 팀장님, 한정인 도두리마을 작은 도서관 관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 8년 정도 작은 독립책방을 하고 있는 책방산책 홍지연이라고 합니다. 아까 많은 도서관의 경험들을 앞서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도서관을 사랑하고 책을 사랑하는 것은 딱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공간, 그리고 사람, 그리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서관에 오면 좋은 책들이 있고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도서관을 사랑합니다. 일거스의 프로젝트의 일환이면서 또 이 지역 사회에서의 기관의 네트워크가 왜 필요할까? 제가 사실은 이런 격식, 식 이런 걸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공간, 그리고 사람, 그리고 시간을 내가 살고 있는 산터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은 동네 책방이긴 하지만 함께 읽고 싶은 사람 그리고 함께 읽고 싶은 책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도서관이 생각보다 가깝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생각보다 먼 분들이 계십니다. 접근성을 갖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아마 마을 안에서 함께 읽고 걷고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틀담 복지관 이대호라고 합니다. 노틀담 복지관은 우리 지역 주민 중에 특히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그리고 장애로 인한 차별이 아닌 어떤 지역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참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도 이제 계양도서관과는 좀 자연스럽게 그래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 주민, 장애, 비장애 구분이 아니라 지역 주민으로서 어떤 요구에 부응하고 좋은 서비스, 일거스와 같은 좋은 서비스들도 우리가 장애인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됐고 그 사업들을 함께 하면서 또 감동적인 것들을 또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뭐 장애, 비장애가 아니라 지역 주민으로서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서비스 이용자분들도 아주 좋은 기회로 많은 활동들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들을 하게 됩니다. 20주년 축하드립니다. 고드리몬 장애도서관 한정인 원장입니다. 저희 여기서는 좀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 올 때마다 걸어서 옵니다. 한 30분 빠른 걸음으로 한 30분 걸어서 오는데 일거스와도 좀 관련이 있나 모르겠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옵니다. 거두절미하고 계양도서관이 저희 작은 도서관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중심으로 말씀 잠깐 나누면 작년 초에 지원 사업으로 저희 독서 동아리 하나 그림책 동아리가 있는데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동아리 모임 때마다 이제 강사를 섭외해서 들으면서 이 동아리 그림책 동아리 참여하는 엄마들이 자격증을 조금 따게 됐어요. 그래서 경력 단절인 분들이 조금 이렇게 강사 활동으로 조금씩 이제 나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쳐주셨고요. 또 작년 가을에 이제 일거스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고 저희 동아리 모임 격주마다 하는데 그림책 읽고 나서 우리도 기록을 남기자. 일거스 운동 한다니까 기록을 남기자. 그래서 밴드에다가 모임하고 나서 다들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하고 있고요. 동아리 모임 내에서 걷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는 고민인데 어디를 나가서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양도서관을 통해서 올해도 일거스 지원 사업으로 지금 어르신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작은 도서관은 예산이 따로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런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다. 이현옥 선생님이 계속 소통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 12명으로 모두 도움받고요. 마지막으로 공감 나눔 시간 함께 하신 교육감님의 소감을 듣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세 분 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하셨던 분들 얘기를 잘 들었고요. 우리 인천에는 도서관이 한 400개 정도 됩니다. 작은 도서관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서점이 한 76개, 그리고 100개 정도 중에 가까이 됐었는데 그분들이 모두가 다 네트워크의 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책 읽고 글 읽고 또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그리고 걷기는 꼭 걷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실천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뭐 글로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림으로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음표로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몸으로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 표현의 행위 자체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것이 모두가 다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 이제 우리 작은 서점 또 노틀담 복지관 또 작은 도서관 우리가 함께 네트워킹 되면서
저희들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곳으로 가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읽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다움과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서로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일상이 배움이 되는 그런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사실 아까 예산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우리 인천교육청 예산이 1조 1,000억이 줄었어요. 그건 뭐 우리나라 이제 세수가 감축되면서 거기에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줄다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 2년 사이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지 마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방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줄어든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일수록 위기가 오거나 또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그 나라나 그 지역이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가. 작년에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계는 어떻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좀 다녀봤어요. 뭐 싱가포르도 가고 네덜란드도 가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일이 있어서 가기도 하고 또 여기서 출장으로 가기도 하면서 한 6개 나라 정도 이렇게 다녔는데, 그 나라들은 다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아주 5대 복지국가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나라들, 또 10대 선진국에 들어와 있는 나라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이 나라들은 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식민지도 많이 겪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역전시켜서 복지국가가 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는가. 저는 그 부분은 정말 그 위기 시기에 배움이라고 하는 교육,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바탕에는 바로 이 책 읽기가 있었다. 지금의 많은 그 세계적인 기업가들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에어비앤비 같은 사람도 그렇고 뭐 빌 게이츠나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뭐 여러 그 사람들도 다 얘기하는 것은 독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이 뭐 이거는 좀 뭐 예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함께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인천이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블랙홀이 돈하고 서울이에요. 동의하시죠? 전부 서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멈추게 됐다. 인천이 이제 300만으로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부산보다 9천여 명의 학생들이 더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타지도 학생들이 우리 인천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것이고, 이거는 서울하고 붙어 있으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 만들어낸 것들은 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시민들 또 선생님들 직원분들이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기를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작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골든타임의 몇 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느냐가 이후에 우리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정말 미래를 위한 마음으로 정말 좋은 그런 문화가 우리 인천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끝나지 못하시고 일정이 있어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은 것 같고요. 참 긴장하셨을 텐데 이렇게 편하게 좋은 말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이제 칼림바 동아리 공연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양도서관 평생학습 한림바 동아리 음악 공연이 있겠는데요. 이분들의 개관 20주년 기념식을 위해서 결성된 새내기 동아리라고 하십니다. 이 무대를 위해서 용기를 내주셨고요. 오랜 시간 동안 반나절 없이 열심히 연습하셨다는데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칼림바 들어보신 적 있다 하시는 분? 네, 한 25%, 30%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악기는요, 누구나 숫자만 알면 연주할 수 있는 아주 착하고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악기입니다. 오늘 우리 계양도서관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교육감님도 와주셨는데 학교에서는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두 번째로 할 연주곡은요, 젓가락 행진곡이에요. 젓가락이 짝이
딱 맞아야지 반찬을 맛있게 집어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이용자분들과 도서관이 한 방으로 착 맞아가지고 멋지게 우리 계양도서관 앞으로 더 발전하시도록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앉아 계신 분들도 숙제가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셔야 돼요. 쿵짝짝 쿵짝짝 3박자 박수로 해주시는 거예요. 연습 네,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역시 계양도서관 수준이 높습니다. 음악 나오면 박수 같이 쳐주세요. 뮤직 큐.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양도서관 대표 동아리, 카니발 동아리 분을 잘 봤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숫자가 이제 남았는데요. 저희 기념 사진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잘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